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변 김용민입니다. 다시 넣어주세요. 후보자님이 뭐 예, 네. 세팅해 주십시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남양주변 김용민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지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 질의 드릴게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해서 중요한 사건을 수사를 맡기겠다라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게 되면 이게 기존의 검찰의 특수부를 특수청으로 승격시켜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과거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항상 법무부 장관을 검사 출신으로 했습니다. 직전 정부도 그랬죠.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의 공소청장, 검사 출신의 중수청장으로 연결되면 그냥 하나의 검찰청이 돼버립니다. 이거 바람직합니까? 예, 어쨌든 뭐 어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목적, 기소와 수사의 분리 이런 취지에 좀 어긋나는 전 측면도 있는데 이런 들은 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법무부에 두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뭐 지금 이게 법무부에 두는 게 좋은 건지 또 행안부에 두는 게 좋은 건지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이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행안부에 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진 않았는데 법무부에 두는 것의 이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숙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제가 잠깐 강조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 선고한 것은 2013년 12월 19일이고 당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그 이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정당 해산 먼저 됐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에서는 내란 음모 일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때 논거들을 지금 잘못 인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정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인 발언 그리고 어떤 당원들의 행위 이런 것들이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계속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정당 대표가 아니라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이 내란, 일부는 무죄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어요. 게다가 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그 당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서 당대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선거에도 개입합니다. 공천에도 개입해요. 특히 22대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의 내란 수괴가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란 정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당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란 선동 선전에 동의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만으로도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이걸 부인할 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헌재 결정문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그 수장인 이석기 의원의 주도하에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관 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을 실행하고자 했다. 이게 지금 정당 해산 사유예요. 현직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맨날 뭐라고 했어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래요. 지금 전쟁 시기랍니다. 전쟁 시기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북한의 전쟁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수사 중이죠. 그리고 나서 국회 개헌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 끌고 가서 수장시키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려고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사실 1심 판결 볼 것도 없이 내란 지금 그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대통령이 흔히들 대통령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1호 당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정당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의 그러한 영향력이 또 정당의 활동들 또 이런 목적들 또 개별 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저는 내란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실관계가 확정되면은 네. 좀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개입, 선거 개입에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직접 개입한 것들이 수사가 되고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헌재 결정문에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똑같죠. 법치주의, 부정, 지금이랑 똑같죠. 그랬던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똑같습니다. 정당 해산 사유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모스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언론을 네.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잠깐 PPT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입국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고,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했던 사람들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고, 오늘은 윤석열 내란 수계를 접견하러 가겠다고 했다가 지금 특검이 막았습니다. 계속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출입국관리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조 2항인데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는 법무부 장관은 전 페이지 사망 사망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정치 활동을 했을 때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거 안 하면 강제 퇴거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이시긴 하지만 법무부의 조치 무엇이 필요한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사실관계 파악한 이후에 정치활동으로 판단되면 엄하게 중지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저기 또 조치를 해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나중에 보충 질의 더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질의가